자, 우리 수학상의 마지막 도형의 이동 오늘 마무리 한번 해볼게요. 자, 일단은 먼저 뭐부터 시작해 볼 거냐면요. 자, 우리가 f의 x, y는 0. 일단 이 녀석부터 일단 선생님이 얘기하고 가볼게. 이게 뭔지를 제대로 모르고 있더라고. 자, 일단은 먼저 이렇게 한번 써볼까? fx는 0이다 라고 써볼게요. 자, 얘는 우리가 뭐냐면 얘 왼쪽 것만 봤을 때는 x가 있는 식이야. 물론 너네가 함수로도 볼 수 있겠지만은 x 변수가 있는 식이라고 내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럼 이 녀석은 뭐예요? 물어보시면 x 변수랑 y 변수가 있는 식이 되는 거야. 등식, 그쵸? 등호 있으니까. 그러면 f의 x, y, z는 0 이렇게 있다면 얘는 x 문자, y 문자, z 문자가 있는 등식, 즉 관계식이 만들어질 수 있겠지. 우리가 직선의 방정식이나 원의 방정식에서 어떠한 구조들을 보셨냐면은 x 문자랑 y 문자가 있는 관계식들을 보셨지. 그 녀석들이 다 x 문자, y 문자가 있는 관계식, 즉 등식으로 정의가 됐고, 그 녀석들은 우리가 어떻게 그려져? 도형으로 나오지, 그렇죠? 도형. 자, 일단 이게 첫 번째 우리가 익혀야 될 내용이고,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뭐냐면, 자, 우리가 x축 방향으로 플러스 a칸, 자, y축 방향으로 내가 플러스 b칸 평행이동 시키라고 하셨을 때, 자, 우리는 점을 어떻게 바꾸고 도형을 어떻게 바꿨어야지? 한번 볼까요? 자, 우리 x, y라는 점이 있어. 자, 그 녀석 어떻게 되냐면 x 더하기 a, y 더하기 b 이렇게 쓰면 되었고, 자, 도형은 어떻게 바뀝니까? 물어보시면은 fx, y는 0, 즉 등호가 있으면 얘는 도형의 방정식이야. 알겠죠? 자, 도형은 어떻게 바뀌었냐? x 문자 대신에 x a, y 문자 대신에 y b를 써서 이렇게 0까지 만들었었지. 맞습니까? 그럼 여기서 이런 질문 한번 해볼게. 자, y. 자, 우리 왜 이렇게 쓰고 있는지는 알고 있습니까? 물론 점은 그냥 직관적으로 이해가 되실 텐데, 왜 도형은 왜 얘랑 똑같이 x 더하기 a, y 더하기 b라고 쓰지 않고 왜 x 문자 대신에 x 빼기 a, y 문자 대신에 y 마이너스 b라고 이렇게 썼었는지. 자,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알고 있을 수도 있긴 하지만은 선생님이 마지막으로 정리 차원에서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자, 일단은 어디서부터 시작을 한번 해볼 거냐. 자, 좌표평면상에 있잖아. 우리가 여기에 y는 fx 함수, 즉 y는 fx로 쓰지 않고 나는 fx, y는 0꼴이라고 이렇게 써놓을게. x 문자, y 문자가 있는 식이고 는 0. 그럼 얘는 도형의 방정식. 괜찮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선생님이 포물선을 그려놨지만은 포물선이 아니고 얘가 이렇게 생긴 있잖아. 어떤 하트 모양의 있잖아. 도형이 있다고 하자. 어쨌든 이런 모양들도 x 문자, y 문자에 가는 식이거든요. 지금 우리가 나타낼 수는 없지만은. 자, 그럼 내가 이 녀석을 가지고 평행이동을 시킬 거야. x축 방향으로 a칸만큼 y축 방향으로 b칸만큼 평행이동을 시켜. 그럼 그 녀석이 있잖아. 도형이 어딘가 이렇게 있었다고 한번 봅시다. 됐어요? 여기까지? 자, 그러면 내가 임의의 점을 하나 또 들어볼게. 자, 이 녀석의 도형 위의 점 p라고 하고 x, y라고 주자. 그 녀석을. 자, 오른쪽으로 a칸, 그 다음 y축 방향으로 내가 b칸 평행이동. 자, 그러면 뭐 이 녀석이 이렇게 뭐 이동이 돼서 뭐 이쪽에 오겠죠? p'. 자, x', y'이라고 내가 써줄게요. 이때 x'은 뭐라고 쓸 수 있냐? x축 방향 a칸만큼 y축 방향은 내가 b칸만큼 뭐 이동했다고 봅시다. 그래서 우리가 점과 점의 관계를 보셨을 때는 그대로 우리가 평행이동한 것만큼 그냥 보상해주면 돼서 더해주면 됐거든요. 그거만큼. 그쵸? 근데 도형이 어떻게 관찰되는지는 우리가 어떤 개념을 도입하셔야 되냐면은 새로운 좌치 방정식을 만들어준다는 관점에서 보시면 돼요. 좌치 방정식. 우리가 이전 시간에 좌치의 방정식을 이야기를 했었는데 좌치의 방정식 이거였죠. 자, 내가 만들고자 하는 새로운 도형
위의 점을 내가 x 프라임, y 프라임이라고 이렇게 미지수를 썼어. 근데 x, y라고 쓰기는 약간 불편한 것이 여기서 x, y를 쓰고 있잖아요. 그치?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x 프라임, y 프라임이라고 내가 두고 x 프라임과 y 프라임에 있는 관계식을 우리가 만들어줍니다. 그 녀석이 바로 이 놈의 노란 색깔 하트가 되시는 거거든요. 그럼 어떻게 바꿔주면 돼요? 물어보시면은 자, 이미 여기서 관계식이 주어졌어. x 프라임과 x, y 프라임과 y 관계식이 있거든요. 그러면 얘 잠깐 끌고 와서 그러면 x 프라임의 x 더하기 a였고 y 프라임의 값이 y 더하기 b였다면 우리는 x를 뭐로 바꾼다? x 프라임의 a라고 쓸 수 있고 y는 우리가 y 프라임의 마이너스 b라고 쓸 수 있지. 괜찮죠? 자, 그러면 여기에 보이는 자, 이 녀석의 x 프라임 마이너스 a, y 프라임 마이너스 b를 원래 있던 함수 있지. 원래 있던 다시 방정식에 x 자리에 프라임의 식을 집어넣고 y 자리에도 그 녀석의 프라임의 식을 집어넣는다. 알겠죠? 집어넣으면은 최종적으로 이 녀석의 도형의 방정식이 우리가 x 프라임과 y 프라임에 있는 관계식이 나오겠지. 그렇죠? 그래서 f 써주고 x 프라임의 마이너스 a, y 프라임의 마이너스 b는 0 이렇게 내가 쓴 거야. 그럼 이게 변환된 식이거든요. 변환된 식. 근데 우리가 관례적으로 정의역을 표현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치역 개념을 표현할 때는 이 프라임을 띄어서 정답을 씁니다. 그래서 f의 x-a, y-b는 0꼴로 우리가 바뀌는 거야. 도형을. 이해되십니까, 친구들?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앞으로 나오는, 즉 이 평행이동 말고 앞으로 나오는 대칭이동들까지도 다 이렇게 다 증명이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증명은 선생님이 이거 하나로만 얘기를 할 거고요. 나머지는 그냥 기계적으로 우리가 받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오케이, 여기까지? 자, 그러면 이제 이 녀석이 이제 이해가 됐으면 우리는 이제 외워서 쓸 건데, 근데 그 외우는 것조차도 우리가 제대로 못하는 경우들이 많아. 선생님 저는 잘 알고 있는데요. 문제 풀면 잘 풀 수 있는데요. 하지만은 실제로 잘 놓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문제에 대해서. 자, 한번 보시죠. 자, 우리가 점을 변환시킬 때는, 점을 이동시킬 때는 콤마 기준으로 해서 앞에 있는 게 x 좌표. 여기다가 x라고 써서 x 좌표가 아니고 컴마 앞에 있는 덩어리 이 전체가 x 좌표예요. 그 다음에 컴마 뒤쪽에 있는 게 y 좌표. 이 덩어리가. 알겠죠? 얘는 컴마 앞에 있는 x 좌표에다가 a만큼 더해주는 거고 컴마 뒤에 있는 이 y 좌표 전체한테 뭐 해주는 거야? b만큼 더해주는 게 x축 반향 a 칸, y축 반향 b 칸 평행이동이에요. 자, 그러면 도형은 우리가 어떻게 인지하시는 거냐면 도형은 문자를 내가 바꿔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문자만 바꿔주는 거야. 우리 친구들 착각하시는 게 얘가 또 x, y가 보이니까 이거를 점으로 보고 있는데 이 녀석은 절대 점이 아닙니다. 선생님 이거 헷갈리는데요. 이거 등호를 보면 된다고. 등호가 있으면 얘는 도형이 알겠죠? 도형은 문자를 바꿔주는 거고 x 문자를 바꿔주고 y 문자 한 녀석만 내가 바꿔주는 거야. 문자만 바꾼다. 알겠죠? 자, 그래서 문자 어떻게 바꿔주냐면 평행이동은 x-a, y 문자 대신에 y-b. 그래서 이거 문자 한 녀석이 x-a로 바뀐 거고 여기 보이는 문자 y가 y-b로만 싹 바꿔주면 된다. 문자만 바꾼다. 알겠지? 문자 바꿔주기. 자, 그래서 이렇게 써놨죠? 점이동은 무슨 변화입니다? 좌표가 변한다. 좌표 값이. 그 다음에 도형의 이동은 무엇이 변한다? 문자만 바꾼다. 알겠죠? 문자만. 자, 이렇게 강조했음에도 불구하고 막상 또 문제 풀려고 하면 또 못하거든요. 자, 그래서 예를 한번 볼게요. 자,
자, 일단은 연습 첫 번째인데 연습 0이라고 써놨네요. 자, 이 녀석 보시면 지금 잘 안 보이죠? 그치? 선생님이 좀 크게 써볼게. 자, 일단 첫 번째는 f의 x, y. 그 다음에 얘는 f의 x 더하기 3의 y 마이너스 2. 자, 두 번째 녀석은 얘는 2번은 f의 x, y는 0이고 그 다음에 f의 x 더하기 3, y 마이너스 2는 0 이렇게 있어요. 자, 두 녀석 보시면 생긴 게 거의 비슷하게 생겼지. 맞죠? 자, 먼저 뭐부터 구분하시냐? 도형인지 점이동인지를 먼저 구분합니다. 자, 얘는 있잖아. f 땡땡이라고 되어 있는 녀석은 있잖아. 중요한 녀석이 아니야. 얘는 이만큼의 빨간 색깔에 있잖아. 변환의 이름표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야. 알겠죠? 얘는 순서쌍만 주어졌잖아. 등호가 없잖아요. 그쵸? 그럼 얘는 점이야. 알겠죠? 이 점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보시면 돼. 점의 변화된 정도가 x좌표 덩어리가 x 더하기 3으로 바뀌었거든요. 그럼 얘는 x축 방향으로 몇 칸 이동한 거야? 3칸 이동한 거고. 자, y좌표 이 전체가 y 빼기 2 전의 것보다 빼기 2가 됐지. 그 얘는 y축 방향 마이너스 2칸 평행 이동이야. 자, 2번 볼까요? 자, 2번은 자, 일단은 이 녀석은 등호가 있네. 그럼 무엇을 나타낸 거야? x, y에 관한 식이 등호로 표시되어 있으니까 이놈을 일단 도형을 나타내시는 거야. 이것도 마찬가지 도형을 나타내시는 거야. 도형의 이동을 나타내시는 거고 도형의 이동을 우리가 문자 변환에 포커스를 맞춰주라고 했어. 얘는 x 문자 대신에 뭐 집어넣은 거야? x 플러스 3 집어넣어서 얘로 바뀐 거지. 이놈은 y 문자 대신에 무엇이 집어넣었어? y 빼기 2가 들어갔지. 그럼 x축 방향으로 얘는 몇 칸 이동하는 거야? 마이너스 3칸 이동해야지. 문자 변환이 이렇게 일어나죠. 얘는 y축 방향으로 몇 칸 이동하는 거야? 플러스 2칸 이동하는 거지. 1번과 2번의 차이점 알겠습니까? 생긴 게 비슷해 보이지만은 나타내는 변환 자체가 어떻다? 다르다. 자,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자, 또 연습 한번 해볼게요. 자, 이번에 우리가 채워봅시다. 자, 첫 번째 x축 방향으로 한 칸 이동하고 y축 방향 마이너스 2칸 평행 이동이야. 근데 얘는 지금 무엇을 나타내고 있습니까? 점이동 나타내고 있죠. 등호가 없잖아요. 순서성만 나와 있잖아요. 그치? 얘는 등호가 있으니까 밑에 거 도형이에요. 괜찮죠? 자, 그럼 일단 x축 방향 한 칸 이동했으니까 x 좌표 전체 앞에 내가 더하기를 붙이는 거죠. 점의 이동. 그래서 x 이렇게 끝났네. 그 다음에 y좌표 전체 앞에 빼기 2칸 해주는 거야. 그럼 얘는 2y에 더하기 1이지. 이게 점이동이야. 그러면 도형이동은 문자만 바꾸라고 했었잖아. 그러면 x축 방향 한 칸이었으니까 x 문자 대신에 x 빼기 1이고 y 문자 대신에 뭐 집어넣나? y 플러스 2 이렇게 집어넣지. 그러면 여기는 x가 어떻게 되냐면 x 빼기 1이 되면서 뒤에는 빼기 1가 계산하니까 x 빼기 2가 되죠. 이 녀석도 y 문자 대신에 y 플러스 2가 들어가는 거야. 그럼 2에다가 y 플러스 2 이렇게 괄호를 쳐서 들어가셔야 돼. 그 다음 더하기 3이다. 그럼 얘는 이 y에 플러스 얼마 나온다? 7로 내가 정리가 되겠지. 위에 거랑 아래 거랑 차이가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잘못 우리가 이해를 한다면은 답이 엉뚱하게 나올 수 있다고. 자, 연습 두 번째. x축 대칭. 우리가 x축 대칭을 어떻게 해주는 거야? 물어보시면은, 일단은, 우리가 뒤에다 적어놓긴 했었는데, 우리 친구들 점이 있으면 점좌표는 누구의 좌표를 y좌표 전체 부호로 반대로 바꿔주는 거지. 부호로 바꾼 거야. 그 다음에, 도형의 이동이었었으면은, 누구 문자? y 문자를 내가 빼기 y 문자로 바꿔주는 거지. 그쵸? 자, 얘부터 한번 해볼게요. 이거 좀 안 보이겠네. 자, f에 x-1, 2y 더하기 3. 자, f 땡땡. 자, 얘는 점이동이고요. 그럼 x축 대칭이라고 했으니까 y 전체 부호를 바꿔주는 거야. y 전체. 이게 y좌표잖아. y좌표 전체 부호 바꿔주는 거지. x는 그대로 쓰면 되고. 그 다음에 자, 이 녀석은 등호가 있잖아. xy가 있는 등호가 있어. xy랑 등호가 있네. 그럼 얘는 도형.
도형은 어떻게 됩니까? 물어보시면 자 y 문자만 바꾸라고 했다. y 문자만. 여기 y 문자 보이죠? 여기 동그라미 쳐. 그럼 y 문자에 보고 바꿔주니까 마이너스 2y 빼기 3. 오케이. 문자만 바꿔줬다. 이것도 뒤에 것까지 바꿔주면 안 되는 거야. 자 넘어가죠. 자 이번에는 y는 x대칭이야. 자 y는 x대칭은 점이동에서는 우리가 x좌표 y좌표의 역할체인지 그렇죠? 이 덩어리를 전체 바꿔주면 x좌표 y좌표. 그래서 이 y 더하기 3이고 x 마이너스 1이다. 좌표를 바꿔줬다. 그 다음에 여기 밑에 있는 도형은 x 문자를 y 문자로 바꾸고 y 문자는 x 문자로 바꿔주면 돼. 따라서 이 녀석의 x가 y로 바뀌었어. 이 녀석의 y는 무엇으로 바뀌었어? x로 바꿔주면 되는 거지.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보이지가 않네요. 자, x는 4대칭. 그렇지. x는 4대칭. 자, 일단은 선대칭인데 선대칭 시키는 함수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은 자, 얘는 점이었잖아요. 점이 x, y가 있었으면은 x는 p라는 녀석에 선대칭 시켜라 하시면은 x 이 좌표 전체를 바꿔줍니다. 알겠죠? x 좌표 전체를 자 어떻게 바꿔주면 되냐면 2에 p-x, y 이렇게 바꿔주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왜 이렇게 됐어요? 물어보시면 얘가 점좌표 여기 x, y가 있었어. 여기 x는 p가 있었어. 그러니까 얘가 땡땡땡땡땡땡땡 대칭이야. 그럼 여기 p 똑같아야 되죠? 그럼 높이는 어떻게 되냐? 똑같이 있을 거고. 여기 x 값이 뭐가 돼요? 물어보시면은 이 녀석의 x 좌표랑 이 녀석의 x 좌표의 중점이 p니까 두 개 더해서 나누기 2항이 p였다면 p 2배에서 x 빼주면 얘가 나올 거 아니야. 그치? 그게 2p-x가 되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도형이동 어떻게 되냐? fx, y는 0꼴이 x는 p라는 선대칭이 시켜라 하셨으면 얘는 x 문자 대신에 2p-x로 바꿔치기 합니다. 선생님 증명 어떻게 해요? 물어보시면 아까 우리가 평행이동 증명했던 거 있죠? 그거 똑같이 변환시켜주면 나오는 녀석이에요. 그래서 굳이 거기까지 얘기하지 않고 그냥 바로 우리가 익혔으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문자 한 녀석을 바꿔준다. 그래서 fA가 x 문자 한 녀석이 2p- 우리가 x 그 다음에 y는 0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자, 선생님 만약에요 y는 p라는 선대칭을 내가 시켜라 하셨으면 어떻게 해요? 물어보시면은 패턴이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여기 방금 했었던 거랑. 그때는 있잖아 점좌표는 y좌표 전체가 어떻게 되냐면 2p-y로 바뀌고 그 다음에 도형 자체는 어떻게 된다? y 문자가 2p-y로 바꿔주면 되는 거예요. 이따가 점이동할 때 한번 또 얘기해 보도록 할게. 일단은 요게 무슨 이야기인지 알았으면은 자 1번 바로 봅시다. 얘는 점좌표는 x는 4대칭 시켜야 돼. 그러면 얘가 p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p값. 자 그러면 어떻게 썼냐? x좌표 전체를 끌고 오셔야 된다. 이때는 자 여기에 2배 시킨 녀석 2p값 즉 8에다가 마이너스 x좌표 전체를 뺀다. 이렇게 y좌표는 그대로 쓰면 되는 거고 정리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번에 도형의 방정식을 어떻게 바꿔주면 되냐면 x 문자 대신에 2p 즉 8이고 마이너스 x 문자 8 빼기 x로 바꿔주면 돼. x 문자 8 빼기 x로 바꿔 바로 치면 되고 빼기 1이고 나머지 뒤에 2y 더하기 되면 그대로 쓰시면 되는 거죠. 질문 있어요? 없겠죠? 자, 이 정도 했으면은 잘 되셔야 돼. 이게 만약에 이해가 잘 안 됐다 하시면은 카톡 또는 문자로 남겨주세요. 알겠죠? 이해 잘 안 됐다고. 최대한 도와드릴게. 자, 넘어갑시다. 자, 본격적으로 우리가 이제 문제를 풀어볼 건데 일단 1번문제 보시면은 자 우리 평행이동이 나와있고 자 근데 얘는 평행이동을 뭘 나타내 준 거냐 물어보시면은 자 점과 점의 평행이동이죠.
등호가 없고 순서성만 주어졌으니까 얘는 점이동이야. 자, 점이동은 우리가 x좌표의 변화랑 y좌표 전체 변화를 보시면 돼. x좌표 전체는 우리가 더하기 a만큼 했고 y좌표는 빼기 4만큼 됐으니까 x축의 방향으로 내가 더하기 a칸이고 y축 방향으로 내가 빼기 4칸 평행 이동시켜놨잖아. 자, 근데 우리가 여기 보이는 직선이 우리가 평행 이동이 됐나봐. 이 녀석에 의해서. 그게 누구냐면 얘로 바뀌었거든요. 그럼 일단 바꿔놓고 시작합시다. 자, 이 녀석 평행 이동 실시. 근데 얘는 우리가 뭐예요? 도형의 방정식이지. 직선이니까. 그래서 얘는 x 문자 대신에 우리가 x-a, y 문자 대신에 뭐 집어넣는다? y 그 다음 플러스 y 플러스 4대입해서 식 정리해보는 거죠. 자, 정리해보니까 2에 x-a에 빼기 붙여놓고 y 더하기 4 더하기 1은 0이다. 식 정리했습니다. 자, 2x 마이너스 y도 마이너스 2a에 마이너스 3은 얘가 0이 되는 거지. 자, 그렇다면 이 녀석이랑 요 녀석을 비교하시는데 상수항만 내가 똑같다면 두 녀석이 일치하는 거지. 따라서 얘가 빼기 9가 되고 마이너스 2a 값이 마이너스 6이 되니까 a 값 얼마? 계산 잘못했나요? 오케이, 그쵸. 잘했죠. a 값 얼마 나온다? 3이다 쓰시면 되는데. 자, a는 우리가 구해놨습니다. a는 구해놨어.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자, a를 방금 우리의 최종 목표는 아니었나봐. 자, 이것도 우리가 계속 가셔야 되죠, 그렇죠? 원의 방정식은 있잖아. 우리가 여기 위에 있는 녀석의 변화에 의해서 바뀌어진 게 무엇이냐고 하는데, 자, 원을 가지고 평행 이동이나 대칭 이동을 했을 때는 우리가 당연히 첫 번째 관점은 뭐냐면 식으로, 그러니까 도형의 방정식의 식으로서 우리가 따지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원이 적당히 평행 이동을 하든 대칭 이동을 하든 바뀌는 건 뭐밖에 없냐면은 중심만 바뀌어. 중심 좌표. 중심 좌표. 좌표니까 얘는 점이죠, 그렇죠? 얘만 체인지되고 우리가 반지름은 어떻게 된다? 유지되죠. 얘만 바뀌고. 오케이. 자, 그래서 요거만 우리가 신경 써서 우리가 다루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1번으로 갈래? 2번으로 갈래? 근데 선생님이 있잖아. 주로 그냥 어떻게 하냐면은 식으로 해도 되지만 이 식이라는 거는 워낙 쓸 게 많잖아. 이거 뭐 다 써야 되잖아. 막 제곱수 써야 되고 막 등호도 써야 되고 하니까 힘들어서 그냥 나는 좌표 점만 바꿔서 나중에 혹시라도 식이 필요하면 그때 마지막에 정리하거든요. 자, 그래서 선생님은 얘를 요 두 번째 방식으로 접근 한번 해볼게요. 자, 한번 봅시다. 자, 얘는 우리가 전에 있었던 원의 중심 좌표 이 녀석이 2, 마이너스 3이지, 그렇죠? 근데 그 녀석이 우리가 평행 이동이 됐잖아. x축 방향으로 a칸인데 a가 우리가 3인 거 알고 있었죠? 3. 자, 그러면 얘가 그냥 그대로 여기다 3 더해주면 되잖아, x좌표에다가. 얘는 점이기 때문에, 그렇죠? 5, 그 다음에 빼기 4 해주니까 마이너스 7이 되는 거죠. 얘의 반지름 뭐였습니까? 2였죠? 그럼 반지름 어떻게 돼요? 똑같이 2가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알파벳 감마 2를 찾아보시면은 얘는 중심 좌표가 빼기 알파, 빼기 베타지, 그쵸? 얘가 빼기 알파, 빼기 베타야. 이 알값은 뭔데? 반지름의 제곱값이지. 감마 값이죠. 감마는 있잖아. 반지름 제곱값 4가 되네. 따라서 알파는 마이너스 5가 되시면 되고, 베타는 7이고, 감마는 4가 되시는 거죠. 따라서 이 녀석 정리해보니까 얘는 정답 몇 번? 2번이 우리의 최종 정답이 되는 거죠. 자, 1번 문제 뭐 별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 이 문제 하나 속에 있잖아. 많은 개념들을 형성하고 있거든요. 일단 점이동인지 도형이동인지 구분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도형을 변환시킬 때 어떻게 했었는지, 그 다음에 원을 변환시켰을 때 어떻게 했었는지, 어떤 관점에서 쳐다봤었는지. 오케이. 자, 넘어가 봅시다. 2번 문제 가볼게요. 자, 2번 보시면은, 자, 방정식이라고 앞에 이름표가 달려져 있죠? 그래서 등호가 있는 거야, 지금. 자, XY 방정식. 자,
그 다음에 또다시 방정식 주어졌죠? 자, 옮겨졌다 얘기했어요. 평행 이동이다. 자, 그럼 우리가 얘는 도형의 이동이니까 x 문자가 어떻게 바뀌었고 y 문자가 어떻게 바뀌었었는지 그걸 보시면 되거든. 자, x 문자는 x 더하기 1로 바뀌었네. 그럼 x축 방향으로 빼기 한 칸 이동하는 거네. 자, y 문자는 어떻게 바뀌었어? 봤더니 얘가 y 빼기 3으로 바뀌었어. y축 방향으로 플러스 3칸 이동해라 이 얘기하고.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여기 노란색깔 밑줄 친 녀석이 옮겨지는 원의 중심 좌표가 b,4라고 주셨고 반지름의 비가 2였다 이렇게 얘기하셨거든요. 자, 그러면 일단은 전에 있었던 이 녀석의 전에 있던 이 원의 상황을 먼저 보시면은 x-1의 얘가 제곱, y-의 내가 1의 제곱 쓰고 2-a까지 써주면 우리가 원 표준형을 만들어준 거죠. 자, 그 녀석의 중심의 좌표는 얘가 1,1이고 그 녀석의 반지름의 값은 2-a에다가 루트 씌워준 거죠. 괜찮습니까? 자, 그러면 얘는 우리가 평행 이동 됐단 말이야. x축 방향으로 평행 이동. 자, x축 방향 마이너스 1, y축 방향 플러스 3. 자, 이동시켜 봅시다. 자, 그래서 나중에 나오는 녀석 어떻게 되냐면 자, 중심 좌표. 자, 점이 이동이잖아. 그럼 따라가면 되겠죠? 자, 그럼 얘는 0, 더하기 4. 그 다음에 반지름은 어떻게 돼야 돼? 그대로 유지해서 오면 되겠죠? 그것이 얼마였습니까? 2라고 줘줬네. 바뀐 게 2. 자, 따라서 자, 우리는 a 값은 정리해봤더니 제곱제곱해서 더해보니까 a가 마이너스 2가 나오면 되겠네요. 그렇죠? 자, b 값은 뭐냐고 물어보시면은 b는 저쪽 보니까 b, 4. 얘가 그럼 b가 되겠지. 그렇죠? b는 0이네. 이 둘을 내가 더하라고 했으니까 정답은 마이너스 2. 정답 2번 체크하시면 되는 거죠. 이렇게. 지금 보이는 이 원도 우리가 어떻게 해주고 있다? 중심점을 가지고 와서 내가 평행이동 시킨 거 보이죠? 도형으로 내가 움직이지 않고. 오케이. 자, 넘어갑시다. 자, 이번에 3번 문제다. 자, 3번 문제는 우리가 평행이동보다도 실은 얘는 원방정식과 그 직선의 관계가 더 어려워. 이 문제는. 솔직히 평행이동 때문에 어려워서 이 문제를 못 풀진 않거든요. 얘는 그냥 실험 목적이 뭐냐면 원방정식의 내용을 우리가 한 번 더 복습하는 차원에서 가지고 왔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여기? 자, 일단 우리가 C라는 녀석과 C'1이 있는데 얘가 X축 방향으로 내가 얼만큼 이동이냐면은 A칸 이동하고 Y축 방향은 저기 보면은 B칸만큼 이동했대. 얘가 이렇게 이동했겠지, 그렇죠? 그때 우리가 A하고 B값 찾아서 그 녀석의 합제곱을 구하자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자, 일단은 얘가 축에 접해 있는데 Y축에 접했지. Y축에 접해져 있어. 축에 접하는 방정식에서 우리가 접점 얘 연결하시면 되고 이 녀석의 좌표를 우리가 끄집어내라고 하시면은 얘 반지름의 값이 1이었거든? 그럼 얘는 1, 여기다 P라고 쓸게. 이렇게. X좌표, Y좌표 우리가 설정할 수 있고 자, 얘도 X축에 접했으니까 이 녀석의 우리는 X좌표는 모르지만은 Y좌표가 1인 거 알 수 있죠. 그렇죠? 원의 반지름 그대로 똑같이 유지해서 갔으면 됐다. 자, 일단 여기까지 괜찮은 것 같아. 자, 그러면 이거 P하고 이거 Q만 알아내면은 우리가 이 점에서 이 녀석의 점으로 이동되는 과정만 내가 보셔도 평행이동의 결과가 나오지. 그렇죠? 그럼 저 PQ 어떻게 잡냐 물어보시면은 이 빨간 색깔의 직선과 이 원 두 녀석은 접하고 있잖아. 그래서 점과 직선 사이 거리가 1이다.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을 썼을 때 1이다를 우리가 이용하시면은 P하고 Q를 잡아낼 수 있고 자, 그러면 내가 이 녀석의 P좌표를 한번 먼저 구해볼게요. 자, 직선 방정식 여기 있네. 그 직선이랑 얘하고 거리 재자. 거리 D값은 루트 씌워놓고 2분의 1하고 P 집어넣어주니까 P-7의 절대값이고 그것이 반지름 1이다.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그럼 얘는 P-7의 절대치가 루트 2가 되고 그럼 P값이 나오는 녀석이 P 풀마 루트 2가 나오는 걸 알 수 있어. 근데 P의 값이 플러스 루트 2가 될지 마이너스 루트 2가 될지는 그림을 보시면 알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자, 얘는 이 높이 8보다 이 점 P의 값이 어디 있습니까? 위에 있지. 그럼 얘는 우리가 누구로 쓰시는데 7 더하기 루트 2를 쓰시면 되죠. 그때 P좌표. 자, 그럼 Q좌표도 마찬가지야. 점과 직선거리 공식 써가지고 얘 1이다. 그럼
그럼 값이 두 개 나오는데 그때 만들어진 우리의 누구 좌표? x좌표 q 값은 8보다 어떻게 돼야 돼? 작은 녀석이 나오셔야 돼요. 그거 계산하시면은 이 q 값도 우리 친구들이 충분히 구할 수 있고요. 이거 두 개 구하시면 얘 평행이동 되는 거 우리가 계산할 수 있을 거 아니야. 자, 얘는 우리가 이 정도만 얘기하면 충분히 지나갈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우리 친구들 계산 마무리하고 그 다음 문제 보는 거야. 그러니까 영상 잠깐 스톱하시면 되겠죠? 잠깐 스톱. 오케이. 자, 그 다음 문제. 그 다음 문제는 자 x축과 원점 y는 x에 대한 대칭이동이다. 자, 우리 친구들이 이미 이 녀석들을 어떻게 하는지는 다 알고 있을 거야. 그럼 내가 맨날 문제 풀어봤자 뭐하냐. 그래서 일부러 있잖아. 원이랑 섞인 녀석, 원 문제랑 섞인 녀석들이 있죠. 걔네들만 갖고 왔어. 역시나 또 뭐 때문에 원의 방정식 연습해요. 자, 봅시다 계속. 우리 원이 하나 있는데 그 녀석은 x축에 대해서 처음에 뭐하고 있다? 대칭 이동을 먼저 합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직선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한대. 이게 두 번째. 그 녀석에 우리 원을 뭐라고 하셨어요? C2라고 하셨다. 그때 원래 있던 C1과 C2가 서로 뭐하고 있었어야 돼? 동시에 접하는 접선 개수가 3개다. 얘들아, 일단 이거 바꿔주는 거 어렵지 않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거 잠깐 보류하고 이 마지막에는 녀석이 뭐를 하시는지를 보고 갑시다. 우리가 원이 이렇게 C1이 있다고 합시다. 근데 뭐 적당히 평행이동, 뭐 대칭이동 해가지고 뭐 그 녀석이 뭐 C2가 어딘가 있었다고 한번 해보죠. 어디가 있었겠지. 뭐 이렇게 떨어져 있을지, 뭐 교점이 두 개 나올지, 그건 모르는 거야. 어쨌든 반지는 사이즈가 어떻게 되게끔 똑같은 녀석이 움직이고 있는 거죠. 근데 동시에 접하는 접선의 개수가 몇 개 있다? 3개 있다. 이게 의미하는 게 뭐냐면 두 원이 이렇게 외접돼 있을 때는 가운데서 내접하는 접선 하나, 그 다음에 바깥쪽에서 외접하는 접선 내가 2개 해서 접선 몇 개 그릴 수 있냐면 3개를 그릴 수가 있다. 그래서 접선이 3개라는 거는 두 원이 뭐하고 있다? 두 원이 외접하고 있다. 이걸로 가시면 됩니다. 두 원이 외접하고 있으면 어떻게 그려주시면 돼요? 중심과 중심점을 찾아서 두 중심 사이의 거리다. 무엇이랑 똑같다? 반지름에 내가 합이랑 일치하면 되겠지. 오케이. 그럼 얘를 우리가 보시면은 일단은 원래 있던 원의 방정식의 중심좌표가 1,2지 않았습니까? 그쵸? 그럼 얘는 맨 처음에 x축에 대한 대칭이동이니까 누구의 보를 바꿔? y 보를 바꾸지. 그쵸? 그 다음 y는 x선을 x좌표 y좌표의 역할 체인지라고 했었잖아. 그러면 한 녀석이 우리 C1이라고 하면 C1의 중심좌표는 1,2였고 그 다음에 C2라는 녀석은 마이너스 2,2가 1이 만들어지지. 그 다음에 반지름의 값은 지금 보니까 루트 K고 그럼 너도 똑같이 루트 K가 되는 거죠. 자, 그럼 두 점 사이 거리 공식을 써주니까 뭐가 나오냐면 루트 10이 만들어지고 걔가 2루트 K네. 그래서 제곱해서 우리가 계산하시면은 10은 2K, 4K 따라서 K가 얼마 나오냐면은 2분의 5가 만들어지는데 우리가 원했던 값은 10K였으니까 10 곱해줬더니 얘가 4분의 맞죠? 10 곱해주니까 없어져서 25 줍니다. 어려움이 없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집어넣고 합시다. 자, 요런 표현들이 나왔을 때 얘가 원에 접한다, 두 원이 접한다를 바로 읽어냈으면 참 좋겠는데 그쵸? 그러면 얘 말고 우리가 다른 케이스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떤 케이스? 두 원이 서로 이렇게 떨어져 있을 때, 두 원이 서로 외접돼 있을 때, 두 원의 위치관계가 서로 뭐하고 있을 때, 두 점 만나고 있을 때 얘가 내접하는 상황일 때, 그 다음에 얘네가 안쪽에서 안 만날 때, 그쵸? 각각의 우리가 접선의 개수로서 비교해주면은 얘는 우리가 접선 개수를 몇 개 그릴 수 있냐면은 하나, 둘, 셋, 네 개 이렇게 그릴 수 있거든요. 내접선 2개, 외접선 내가 몇 개? 2개. 총 4개 그릴 수 있어. 접선 개수 4개 그릴 수 있으면 두 원이 어떻게 되어 있다? 떨어져 있다. 안 만난다. 그 다음에 우리가 내접선, 그 다음에 외접선 2개. 그래서 총 개수 3개 나오는 녀석은 서로 우리가 외접해 있을 때. 두 점 만났을 때는 우리가 외접선 2개만 그릴 수 있거든요. 접선 개수 2개. 얘가 내접할 때는 우리가 접선 개수 몇 개? 1개. 얘는 빵개. 그러니까 접선에 그릴 수 있는 개수에 따라 가지고 우리가 케이스가 위치관계 케이스가 분류된 거 괜찮죠? 자, 이거 우리 같이 체크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 문제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5번.
자, 원 위를 움직이는 점 P를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는 녀석을 우리가 Q라고 하셨고, 다시 우리가 두 점 PQ에서 x축의 수선의 발까지 내려주래. 그랬을 때 이 녀석의 최대값을 구하세요 물어보셨어요. 자, 일단은 어떤 상황인지 보기 위해서 그림을 한번 봤거든요. 자, 일단은 y는 x선 대칭도 해야 될 거고 원도 그려줄 건데 원의 중심점을 잡힌 작품망사가 y는 x선 위에 있고 반지름의 사이즈가 2짜리니까 뭐 요렇게 우리가 그려주시면 되겠지,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내가 실제로 이동을 한번 시켜보자. P가 뭐 요쯤 있다고 합시다. P를 내가 어떻게 해준다? Y는 X선 대칭시킨다. 그럼 수직되고 이 등분돼서 이 원 위의 점으로 그대로 고스란히 이동할 수 있겠지, 그렇죠? 자, 얘 보시면은 이거 현으로도 보이지 않습니까? 중심점에서 내가 이렇게 내리면 2등분 되잖아요, 그렇지? 또 그러니까 원의 점으로 정확하게 이동된다는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얘를 가지고 우리가 뭐 하십니까? 수선의 발 내리고 수선의 발을 내려서 한 녀석이 P', Q'이라고 하시고 그때 문제에서 보고자 하는 게 이만큼의 P랑 P' 거리랑 그 다음에 Q랑 Q' 거리의 차의 절대값을 보자 이거야. 그러니까 뭐 P가 뭐 이런 데 있었거나 Q가 이런 데 있었으면 또 이 녀석의 높이 차는 부호가 반대로 바뀔 수 있겠지, 그렇죠? 이때는 얘가 더 기니까 음수가 나오잖아. 얘가 더 길 수도 있다고 알겠죠? 뭐 어쨌든 뭐 우리가 이 녀석과 이 녀석의 길이 차는 다시 길이 차의 최대값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셨는데, 그러니까 처음에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면은 이 P좌표를 모르니까 미지수를 놓고 얘도 뭐 미지수 놓고 막 이렇게 원에서 뭐 연립하고 이러면은 뭐 답은 언젠간 나오겠지. 근데 그렇게 벌써 연립을 하는 생각 자체가 굉장히 힘든 아이디어 아닙니까? 여기 보시죠. 얘는 우리가 선대칭 시켰을 때 길이가 똑같고 수직으로 내가 해서 점이 새롭게 만들어져요. 이게 가장 중요하거든. 길이 같다란 여기 수직 조건, 수직 조건이랑 길이 같다. 봐봐. 얘 직선 y는 x가 기울기가 1짜리지. 그러면 이 녀석의 빨간 색깔 PQ 연결한 직선의 기울기가 지금 현재 얼마나 나옵니까? 마이너스 1이지.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라는 것은 이 녀석의 빨간 색깔의 직선과 x축과 이거는 다시 각의 크기가 45도 나오지 않습니까? 쭉 연결하시면 45도. 자, 그럼 우리는 이 녀석의 45도를 이용해서 우리 이놈들의 길이들의 관계성을 볼 수가 있거든. 한번 볼까요? 자, 이거 차가 필요하다고 했으니까 나는 이 녀석의 P에서 노란 색깔 Q'의 위에 어딘가로 내가 수선의 발을 내가 내려준다. 그걸 H라고 내가 쓸 거야, 알겠죠? H. 근데 얘가 그러면 똑같이 이 밑에 있는 HP가 이 아래에 있는 X축과 평행하니까 이게 45도. 오케이, 45도. 자, 얘 90도, 얘 45도, 얘도 또 45도지, 그렇죠? 따라오시죠? 근데 얘가 또 90도 맞지 않습니까? 이렇게 내가 누구랑 Y축과 평행하고 있으니까 얘가 그럼 또 수직이 되면서 여기서 45도 나오거든요. 얘 수직이고 얘도 45도. 그럼 얘는 뭐가 만들어져야 돼? 직각 이등을 생각해 만들어지는 거 괜찮지? 그럼 우리는 이 녀석의 QH 길이가 결국 이 거리 차 아니었습니까? 이거 높이를 싹 빼주면 이거 파란색만 남잖아. 근데 직각 이등은 삼각형이니까 얘의 길이가 서로 똑같을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면 우리가 Q랑 P랑 연결한 이 녀석의 거리, PQ의 거리는 루트 2의 QH까지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지. 내가 원하는 거는 QH 길이의 내가 최대치야. 그럼 내가 PQ의 최대치를 구해도 괜찮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PQ가 의미하시는 건 뭐냐면 원 내에서 얘가 현의 역할을 하고 있잖아. 그 원 안에서 현이 가장 길 때가 이 녀석 OH 길이의 맥시멈이 나올 때지. 그 현이 가장 길다는 것은 네가 지름이 될 거고, 그러면은 이 원의 반지름의 값이 문제 보니까 2였거든요. 그럼 지름은 4가 되는 거고. 그래서 이 녀석의 PQ 길이 최대값이 4네. 얘가 4네. 그럼 QH는 루트 2에 나눠주면 되니까 이 루트 2가 우리의 최종 결과가 되는 거죠. 여기서 엄청난 계산이 들어간 게 아니고 도형의 성질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내가 직접 혼자 풀려고 하면 잘 안 돼. 식으로만 풀고 있었을 거 아니야, 그렇죠? 대칭되는 이 녀석에서 수직 조건과 이등분 조건을 잘 이용하셨으면 문제를 푸는데 많이 도움이 되겠지.
그래서 별표 하나 쳐놓겠습니다. 자, 넘어가시고요. 자, 이번에는 평행이동과 대칭이동인데, 자, 그냥 계속 있잖아. 아까 배웠던 내용들의 연장선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원위의 점 P가 있고, 그 다음에 그 P를 내가 평행이동 시켰어. 그래서 Q를 만들어줬대. 자, 뭐 평행이동 시키고 Y축 대칭 시켜서 Q를 만들었다. 그때 우리가 A랑 얘가 B에 대해서 삼각형 ABQ의 넓이가 최대일 때 점 다시 P의 좌표에 두고 Y를 구하자. Y 좌표를 구하자. 자, 그러면 보세요. 자, 일단은 우리가 이거 봐야 되는 게 최종 목표죠. ABQ의 넓이 최대. 그럼 일단 Q가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볼까요? Q는 있잖아. 점 P를 내가 바꿔줘야 되는데 점 P가 어느 점이라고? 원 위에 있는 점이라고. 그렇죠? 자, 여기다 제가 써볼게요. 점 P는 X제곱에 이거만 쓰자. 중심좌표 0,1이고 그 다음 반지름 값이 얼마였다? 3짜리 원 위의 점이지. 그렇죠? 그러면 점 Q가 어떻게 바뀌냐 물어보시면 점 Q는 역시나 이 위에 있는 점이 움직이면은 점 Q는 원으로 바뀌겠지. 그렇죠? 원 위의 점이 계속 왔다 갔다 거리고 있는 녀석이 내가 평행이동, 대칭이동에도 같이 원이 나오죠. 그렇죠? 자, 한번 해봅시다.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알파. 그럼 점이동이니까 얘가 0,0 이렇게 바뀌고 그 다음에 Y축 대칭 시켰으니까 그래도 얘가 0,0이 되는 거네. 그렇죠? 반지름 값은 그대로 유지합시다. 3이다. 자, 그러면 우리가 좌표 평면에서 중심 좌표가 0,0이고 반지름 길이가 3짜리 원을 그려서 이 녀석 위에 뭐가 있었냐면 Q가 있었다 보시면 되는 거죠. 그럼 ABQ를 찾아볼 건데 A.1,3 1,-3이라고 하시면 요 정도 있겠네. 왜냐면 이 거리가 2밖에 안 되거든. 요 정도 있을 거고 A., 그 다음에 B.3, 3. 요 정도 있겠죠. 그렇죠? 자, 그때 삼각형 넓이의 최대가 되는 최대값이 아니고 최대가 되는 그 상황을 봐야 돼. 자, 최대가 되는 상황. 자, 그러면 우리가 얘 밑변 길이 AB는 고정입니다. 알겠죠? 그럼 우리가 끈을 찍어가지고 이 높이가 가장 클 때를 보시면 되겠죠. 그렇죠? 높이가 가장 클 때 없죠. AB를 연장시킨 이 빨간 선에서 우리가 원 위의 점에서부터 이 녀석까지 떨어진 거리의 최대치는 중심에서부터 시작해서 원까지 떨어진 거리를 내가 찾고 그 D가 나오겠죠? 원의 중심에서부터 그 다음에 여기다 뭘 더한다? 반지름을 딱 더했을 때 그 위치에 누가 있으면 돼? Q가 있으면 되는 거죠. 우리가 이 거리를 구하자는 게 아니야. 또 거리 공식 쓰고 있어라. 식만 들고 나는 이 녀석의 좌표를 찾아라. 왜냐? Q좌표를 내가 알아야지. Q좌표가 무엇인지 알아야지. 다시 우리가 그때 P의 좌표를 구할 수가 있는 거죠. P좌표 구하라고 했거든. 자, 그래서 얘는 어떻게 풀어줄 거냐면은 일단은 얘가 녹색깔 요 직선을 0,0을 지나고 있잖아. 원의 중심좌표 0,0. 그 다음에 A, B를 연결한 직선의 기울기를 보시면은 AB 기울기야. X 증가는 2분의 Y 증가는 보니까 얘도 2루트 3. 루트 3의 기울기였네. 그러면 녹색은 수직 기울기였으니까 마이너스 루트 3분의 1이 나오죠. 즉 마이너스 3분의 루트 3의 그 다음 X 이렇게 내렸으면 돼요. 원점 지나고 기울기 마이너스 루트 3의 X야. 그럼 얘하고 우리가 누구랑 원래 여기서 만들어준 이 원방정식이나 연립방정식을 풀어주면 얘가 Q좌표가 나오는데 우리가 근데 여기 보이는 각이 특수하지 않습니까? 특수하잖아. 탄젠트 세타 값이 마이너스 3분의 루트 3 나올 때잖아. 그럼 이만큼의 각이 몇 도야? 150도 나올 때지. 그렇죠? 얘가 몇 도 나오고 얘가 30도 나오고 삼각형 이용하시면 되겠네요. 자, 우리 반지름 값이 아까 뭐라고요? 3이었고요. 직각삼각형 만들어 주시고 자, 이 녀석의 좌표. 자, 높이는 어떻게 되냐면 얘는 2분의 3 이렇게 쓸 수 있죠. 그 다음에 이 녀석의 x좌표는 어떻게 됩니까? 물어보시면은 얘는 2분의 3루트 3에다가 부호하면 되지. 삼각비 쓰시면 돼. 자, 그러면 그 녀석의 좌표 써주시고요. 이번에 Q에서 P로 바꿔줄 때는 어떻게 쓰면 되냐? 여기 나와 있는 그 대칭이동과 평행이동을 역으로 가시면 돼. 먼저 대칭이동 가야 되죠. 거꾸로 가야 되니까. 자, 대칭이동. 누구 대칭이동이야? Y축 대칭이동이었는데 Y축 대칭이동이면은 X의 부호를 바꾸죠.
됐죠? 그 다음에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한 칸 이동했었어. 그러면 얘는 우리가 이 밑으로 내려온 게 y축 방향 마이너스 한 칸이면 위로 다시 올라가는 거예요. T로 가려면 y축 방향으로 플러스 한 칸 이동해야 되지, 그렇죠? 따라서 얘는 2분의 5가 이면서 y좌표가 되네. x좌표는 똑같이 두시면 되는 거고. 근데 우리가 어차피 원하는 건 P에 y좌표를 구하는 거였으니까 정답이 2분의 5가 최종 정답이 되시는 겁니다. 넘어갈게요. 자, 7번에 있잖아. 우리 친구들이 이게 좀 많이 어렵거든. 이거 많이 어렵다. 그러니까 또 그림도 잘 그려야 되고 이 도형도 해석할 줄 알아야 되거든. 근데 트랩이 얘를 좀 더 뒤쪽에다가 넣으려고 했었는데 모르고 앞으로 갖고 왔어. 이건 우리가 과제하면서 우리 친구들이 도전 한번 해보세요. 많이 어렵습니다. 자, 영상 다 듣고 하세요. 알겠죠? 영상 다 듣고. 자, 넘어갈게요. 자, A, B 점대칭. A, B 점대칭에 어떻게 하시면 되냐 물어보면은, 자, 아까 정리하다 말았었거든요. 우리가 점이 x, y, 그 다음에 여기서 도형을 쓰고 f의 x, y는 0 이렇게 쓸게. 자, x는 a라는 선대칭 시키는 거랑 x는 b라는 y는 b의 선대칭을 시키고 그 다음에 a, b라는 점대칭 시켰을 때 결과물들 얘기하고 해볼게요. 자, 얘 어떻게 되시냐면요.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x좌표 덩어리를 바꿔주는 거거든요. 자, 얘는 2a 마이너스 x, y. 얘는 어떤 녀석? x 문자를 바꿔주는 거야. 문자. x 문자 바꿔놓기. f의 2a 마이너스 x 빼기 y는 0이다. 자, 이놈은 우리가 x, 2b 마이너스 y. 그다음 얘도 fx, 2y 마이너스 b. 이게 똑같다고 그냥 똑같이 바뀐 게 아니었고요. y 좌표 전체 바뀐 거였고 얘는 y 문자만 바뀐 거였고. 자, 점대칭을 어떻게 해주시는 거냐면은 2a-x 그 다음에 2y-b x 문자, y 문자가 얘는 이놈의 좌표들 전체를 바꿔준 거. 이때는 우리가 x 문자나 y 문자만 바꿔주시면 됩니다. 이 정도는 얘기하고 바로 문제 풀어볼게요. 자, 우리가 A점을 지나고 있는 L이 있었다고 하잖아. 여기까지만 읽어주면은 L 방정식이야. 그 L은 우리가 Y는 기울기 모르고 X-2에다가 빼기 3 이렇게 써주면 직선 L이 나오죠. 근데 이 녀석을 어떻게 해주고 있냐면은 1,3에 대해서 내가 대칭 이동시켰대. 점대칭 시킨 거지, 그렇죠? 근데 얘 지금 무엇으로 주어져 있어? 너는 도형이잖아. 도형의 이동이니까 우리가 이 밑에 있는 녀석 얘로 하셔야 되고 문자를 바꿔준다고 문제를 하셔야 되죠. 자, x 문자 대신에 우리 누구로 바꿔주냐면 2-x 여기 보이는 y 문자 대신에 무엇으로 바꿔주면 된다? y를 자 여기 y 자꾸 2배 시키니까 6이고 빼기 y 이렇게 쓰시면 되죠. 정리해보니까 6-y는 그 다음에 m에 2-x 그 다음에 빼기 2 마이너스 3. 여기 또 덩어리로 채 바꾸지 마시고 문자 하나씩만 바꿔주면 됐다. 자, 그 다음 다시 뭐 하냐면은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였다. 자, x축 대칭. x축 대칭 시키면 누구의 부를 반대로 바꿔야 돼? 이 녀석 도형에서 y를 우리가 빼기 y로 바꿔줘야지. 그럼 얘는 2에 더하기 y로 바뀌는 거 되겠죠? y 문자 9로 바꿨으니까 그 다음에 m에다가 이건 좀 정리하고 해봅시다. 빼기 x 마이너스 3. 자, 그랬더니 얘가 이 녀석이 누굴 지나고 있다? 또다시 A점을 지나고 있었는데 그 A점 좌표 그러면 지나니까 여기다가 2 집어넣었을 때 즉 마이너스 3 성립해야 되는 거죠? 자, 계산해보니까 3은 마이너스 2m의 마이너스 3이 되시고 2m 값이 어떻게 나오냐면 마이너스 6이고요. m의 좌표는 그래서 얼마 나오시면 된다? 빼기 3이 된다. 빼기 3. 자, 그러면 얘도 m에다가 빼기 3 집어넣으시면 원래 있던 L 도형의 방정식이 마이너스 3x 플러스 3 이렇게 우리가 정리할 수 있겠죠. 이해되시죠? 지나가겠습니다. 자,
넘어가고. 자, 우리 포물선은 우리가 점대칭 시켰을 때 x축과 만나지 않는다. 그때 정수 a의 최대값을 구하자. 그러면 얘 뭐 어렵지 않거든요. 자, 도형이죠. 점대칭 시키는 거죠. 그럼 새로운 도형 만들 때 어떻게 해주면 되겠다? 우리 x 문자 대신에 x 좌표 다시 이 녀석의 x값 곱하기 2하고 빼기 x로 바꿔주고 y 문자 어떻게 바꿨다? 2a-y 이렇게 바꿔주면 끝나는 거죠. 그러면은 y가 2a-y고 x는 마이너스 2에 빼기 x 완전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4에다가 마이너스 2에 빼기 x 더하기 1 이렇게 내가 쓰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나서 이 식을 다 정리해주면 새로운 포물선이 나오겠죠. 자, 정리 한번 해보자. 2a-y고 얘는 정리하니까 x제곱에 더하기 4x 더하기 4가 나오고 마이너스 8이 생기고 플러스 4x 생기고 더하기 1이 생기고 괜찮습니까? 자, 그러면 얘는 x제곱